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이 안 짜질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지 초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해해요. 일단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많이 짜보거나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특정 부분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배워가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코딩 전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를 외워서 무언가를 비슷한 유형을 풀어내는 거, 우리 수학 배울 때 그 느낌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방식은 사고의 어떤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측면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을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현업에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큰 기업들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그냥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고, 어쨌든 문제를 외워서 풀이한다는 거는 습관이 그렇게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코딩이란 외워서, 수학처럼 외워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물론, 대기업 전형이나, 이제, 많은 큰 기업들 있죠. 되게 큰 기업들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아예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신 거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노바가 지금까지 제시한 방법은 똑같은 연봉, 그리고 더 좋은 대우,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이제 뭐 인간적으로 아주 작은 기업을 크게 키우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알고리즘은 그런 문제를 외워서 무언가를 해결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정답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알고리즘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컴퓨터에 기술화 시켜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보자들 또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습장과 펜을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아날로그적 도구, 그러니까 연습장과 펜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무언가를 짜야 되면 아날로그적 도구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안에 내용을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짜야 될 어떤 큰 틀에 대한 어떤 영감에 대한 시각화된 자료들 또는 글자로 뭐 만든 자료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것도 이건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도구들, 이렇게 제가 필기에다 그냥 적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바로 옆에다 놓고 제가 어떤 좀 복잡한 알고리즘을 짜야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저는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강사로서도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놓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적어요. 적은 다음에 모니터 밑에 이렇게 왼쪽 정렬로 해가지고 하나씩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연중에 오늘 뭐 한다 그랬지? 오늘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되게 분명히 해서 포스트잇을 붙여놓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좋지 않은 개발자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전개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은 그래도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편이라는 걸 제가 알고 이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단점으로 생각하는 제 기억력, 그런 문제를 제 주변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아날로그적 도구로 적어 놓는데, 이 아날로그적 도구로 제가 이렇게 많이 적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그냥 그림판 같은 거 활용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창을 많이 띄워놓잖아요. 그러면은 창을 많이 띄워놓다 보면 보통 내가 이렇게 어떤 창을 띄워놓는지도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엄청, 제가 모니터를 지금 4대를 쓰는데 정말 내가 어떤 걸 어떻게 띄워놨고 어느 쪽에 띄워놨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 그러면 이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필기에서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면, 이런 거 그냥 2만원, 3만원이면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거고요.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수정을, 이게 여기 중요한 거 적어놨는데 이게 수정을 하기 좀 애매해서 차라리 연습장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연습장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적어놓고 찢어서
밑에다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면 A4 용지에다 하셔도 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확실히 그 모니터가 4대에서 5대, 6대가 된 느낌이에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를 이제 좀 이렇게 서브 모니터를 좀 많이 두다 보니까 사실 한 3대 정도까지 모니터 3대까지는 효율이 좀 많이 나온다. 그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4대까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뭐 웹 개발 하나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창 띄워놓고 하다 보면 4-5개 되던데, 그리고 같은 소스 창 같은 경우 2개 정도 띄워놔서 보다 보면은 좀 부족할 때가 있긴 한데, 한 3개 정도까지가 생산성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연습장과 펜을 활용하시면, 되게 웃긴 게, 보통 알고리즘이 안 짜질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많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구글에 비슷한 알고리즘을 검색을 해.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 그리는 알고리즘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뭐 삼각형 그리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는 이미 수학적으로 이미 계산이 다 돼 있는데, 사실 있어요. 있는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원 그리기 공식 이런 것도 컴퓨터화 시켜서 그리면 실제로 진짜 원이 그려져요. 왜냐면 컴퓨터는 디지털 도구기 때문에 이진수로 구성된 도구거든요. 근데 이진수로 구성된 도구는, 이진수는 십진수를 바꿀 수 있고, 그 얘기는 우리가 십진수가 익숙한 시장에서 컴퓨터 공학적인 용어들을 활용하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수학적 용어만 사용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 학교 때 배운 그런 모든 것들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수학적이고 뛰어난 도구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수학적이지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도구로 활용하는 거는 창도 복잡하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제가 쉽게 영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펜이랑 종이를 들고 침대에 누워요. 그리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 적어서 막 열심히 적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막 되게 이렇게 그 브레인스토밍 있죠? 일종의, 그러니까 쓸데없는 아이디어들을 막 적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펜으로 할 때가 조금 더 편한 게, 디지털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거를 보면 컴퓨터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문제들을 자꾸 프로그래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초보자들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대략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냥 적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캐릭터를 X좌표에서 Y좌표로 움직인다. 이거 우리 한국어고 한글 텍스트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얘를 움직일 때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어떤 걸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적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포터 무슨 마법 설명하듯이 뭐 첫 번째 어떤 뭐 두꺼비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뭐 마법 주문을 외친다. 막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대화식이라기보단 뭐 이렇게 소설에 이제 설명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닌데 이거 컴퓨터는 변수도 선언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대화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그냥 보통 초보자일수록 일단은 창을 켜요. 그리고 뭔가를 막 코드를 짜려고 해. 근데 짜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남들이 짠 거 검색해서 다 베껴서 그냥 하려고만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좀 남들이 짜놓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만 쓰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초보 때만 해도 종종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의 거를 가져다 쓰는 그런 구조만 계속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그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들은요, 되게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에어로스파이크나 어떤 애들은 뭐 파일 시스템 자체를 완전 자기네들이 위해서 독자적으로 바꾸는 이런 아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술은 일단은 중요한 정보는 메모리가 빠르니까 메모리 쪽에 올려놓고 그 나머지 잘 안 쓰는 정보들은 하드디스크에 놓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설계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되게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개발, 기술 이렇게 하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진 좀 외골수 개발자들 보면 대부분 자기가 독자적으로 짠 것보다 남이 많이 해놓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안다는 거에 보통 자기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요즘은 그것만 잘해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제가 외골수 개발자를 안 좋아하는 건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지, 그런 자료의 수집 그 컬렉션조차도.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키워내고 싶은 그러니까 교육자라서 제가 키워내고 싶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회사의 핵심 기능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 쪽도 알고리즘 새롭게 제시되는 거 봐도 이게 기존의 알고리즘을 받고 재창조하고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재창조하고 이런 식이 많아요. 그럼 재창조에는 영감이 필요하거든. 그럴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적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막 오히려 일반인들이 소설이나 이런 거 영감을 얻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생각에서 알고리즘의 전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거라서, 뭐 그림판을 활용하셔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펜과 종이로 되게 아날로그적 도구로 그런 걸 먼저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술로 옮기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캐릭터가 정말 실감나게 움직이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을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들은 다리를 뭐 걸을 때 뭐 다양한 모션, 그러니까 일정한 모션으로 걷는 게 아니고 가끔은 변칙적으로 걸으니까 좀 더 실감이 나더라. 그럼 이거를 내가 디지털화 시킬 거야. 그래서 내가 만든 게임 캐릭터가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살짝 섞을까? 아니면 랜덤하게 어떤 패턴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심어 놓고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옮겨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 여기서도 이제 초보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좌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주석 코딩법을 활용하는 건데, 이건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로프 팀장이 만든 건데 제가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되게 코딩할 때 뭐 실제로 저보다 훨씬 코딩 잘하고 이런 개발자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냐면, 저는 새로운 알고리즘 전개 잘하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창의력은 좀 되는 편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앞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짜겠다고 내가 생각해 놓은 걸 내가 까먹어. 그래가지고 요 변수에 뭐 들어있더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제가 항상 나는 왜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저는 제 단점을 주제 파악을 잘한 거죠.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분리해서 내가 잘하는 것, 저는 이제 뭐 알고리즘 새롭게 이렇게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해가지고 실제로 그 분야에 이미 이렇게 좀 퍼진 알고리즘이긴 한데, 근데 나는 그냥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짰는데 그런 알고리즘이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만들 때는 확신 없이 만들었지만 나름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짰다는 건 거의 나랑 생각이 비슷했다는 거네. 그런 부분은 내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 주석으로 코딩을 먼저 다 하는 방법을 써요. 이거는 제가 팀노바 학생들, 특히나 기초 학생들한테도 좀 추천을 하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거나 또는 이제 다른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추천하고 싶은 방식이에요. 이건 되게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방식인데, 그러니까 코드를 먼저 주석으로 다 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거를 여기서 먼저 구체화 시키세요. 근데 이 구체할 때 여러 가지, 이게 제가 저는 이렇게 이미 작업을 늘 해왔으니까 주석을 보통 대충 쓰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봤을 때 나의 기억을 끌어올려 줄 정도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코드 중심적인 코드 주석이 나와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막 주석을 하나 쓴다면 이곳에 변수를 출력해준다, 이런 게 추상적인 주석이거든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오히려 만약 A를 쓰지 말고, 만약에 아까 캐릭터라고 하자. 캐릭터 변수가
현재 이동 중이라면 변수에 이동 중을 입력하고 출력해준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쓰더라도 그대로 코드화 시킬 수 있게 조금 구체화 시켜서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이렇게 제가 해보면은 제일 웃긴 게, 일단 난 개발자다 이런 이게 되게 강해가지고 일단은 짜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우리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그게 무식한 행동이냐면, 뭐 예를 들면 그 옷을 만들어. 근데 디자인의 영역이랑 이렇게 그 배틀로 이거를 직접 짜는 영역, 이렇게 실뜨개로 정말 짜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에요. 실제로 의류를 만들 때도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그걸 샘플을 만들고 패턴실에서 패턴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패턴을 가지고 공장에 가서 실제 그걸 하시는 엔지니어라고 부를게요. 그런 엔지니어 분들과 얘기를 해서 실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로그래머가 워낙 옛날부터 정말 많은 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고리즘의 전개랑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성향의 뇌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의류 쪽에서는 작업지 시설이라고 해요. 내가 이 옷을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또는 패턴은 어떤 식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키텍처 설계보다도 조금 더 세분화된 거예요. 아키텍처 큰 설계는 뭐 구조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다, 막 이런 큰 설계를 보통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큰 설계를 만들고 해서도 다 만들고 나서도 이제 내부의 세부적인 이제 디테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내가 여기다 어떤 코드를 짜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점점 잘해지고 기술이 복잡해질수록 굉장히 중요해져요. 인공지능,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공부를 하면서 뭐 데이터 분석도 하고 인공지능도 하고 학생들 코칭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트렌디한 거, 뭐 메타버스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가 이런 걸 다 감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걸 다 잘 알아야 제가 이제 그 친구들과 같이 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팀노바 연봉 5천의 비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무시카리만큼 열심히 꾸준히 그냥 노력하고, 그리고 그 노력을 했던 거를 메타인지를 계속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계속 고쳐 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까다로운 센스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경험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돈을 많이 받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냥 같은 돈 받는다고 같은 가치 가진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시계만 해도 롤렉스랑 그렇지 않은 다른 브랜드 가격은 비슷한데 롤렉스면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좀 예전부터 그런 어떤 장인정신 이런 거에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해서, 제가 그래서 일본 쪽에 그 장인정신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에 그렇게 선입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어떤 무언가를 해나갈 때 이제 주석으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제 같은 기술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어떤 문자 스트링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문자가 있어. B, C 이렇게 있으면 요거 단위로, 요 콤마 단위로 이렇게 얘네들을 배열로 분리하고 싶어. 그러면은 자바에서 이걸 해결하면 스플릿으로 하는 건데, PHP에서 하면은 엑스플로드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사용법이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요. 목적은 똑같은데 코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좀 다른 거지, 언어별로. 파이썬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좀 달라요, 문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적 용어로 이거를 옮기기 전에 사람의 용어로 주석으로 한글로 쫙 적어 놓잖아요, 위에서부터 어떻게 짤지. 근데 이게 되게 조급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거를 빨리 짜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짜면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건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보자 분들한테 이런 가이드를 많이 줘요. 팀노바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많이 줘도 안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부자들이 그런 방법들이 널려 있어요. 서점에만 가도 진짜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고 막 그래. 근데 억지로 사람들 속이려고, 그 사람들 망하게 하려고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에서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그 책들에는 많이 담겨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정말 잘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알려주는 대부분은 방법이 뭐 특별한 비법 막 이렇게 그냥 이런 거 알려주더라도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안 되고 내가 몰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때 사람들이 이제 저거 비법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방법들을 얘기해요. 그 남들이 그 흔한 주석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어떤 원래 진짜 고수들은요 아주 단순한 거에서 딱 비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본에 충실하라고. 예를 들어서 맛있는 라면을 만들려면 맛있는 육수를 내서 그리고 면도 탱글탱글하게 딱 두 가지만 딱 기본적으로 딱 집중하면 끝나는 거거든 결국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보면 우동 면발이 뭔가 달라요. 막 이런 것들 보면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그거 하나에 굉장히 연구를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제가 IT 업계 병역특례 저 때 할 때만 해도 이제 진짜 최상위 층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지금 IT 업계에서 병역특례 출신들이 정말 그러니까 남자들 다 군대 가기 싫어하는데 그 회사가 컨택을 해주면 다 군대를 빼고 프로그래머로 이렇게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엘리트들이 많이 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지금 잘된 친구들 어떻게 보면 머리도 좋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개발을 되게 잘하던 친구들이 많거든. 기본적으로 되게 잘해요.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웬만한 경력자들 뭐 5년 6년 됐다고 해도 그 병역특례 경력 하나도 없는 애들이랑 다이다이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경력 없는 애들이 훨씬 잘해요. 진짜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준다는 명목하에 생긴 게 병역특례거든. 저는 그래도 경력을 좀 갖고 간 편이어서 뭐 일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그 똑똑한 친구들이랑 제가 이렇게 경쟁을 해도 밀리지 않고 쭉쭉 올라갈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가 요 주석 코딩법이에요. 그래서 주석으로 내가 뭐 어떤 걸 짜야 될지 대략적으로 다 써놓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가 쓴 주석이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게 잘 읽혀요. 그러면은 유지보수가 편해지고 내가 다른 팀원들이랑 함께 개발할 때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단점 때문에 주석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케이스인데 하도 기억력이 단세포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꼼꼼하게 주석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더 좋아하는 효과가 많이 생기고 제가 인수인계 되게 쉽게 했어요. 항상 저는 인수인계 할 때 일주일 이상 걸려본 적도 없고 되게 큰 소스래도 그리고 보통 하루 이틀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주석이 잘 쓰여 있으니까 제가 큰 틀만 설명하면 그 다음에 주석 보고 그냥 짜시더라고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해요. 프리랜서 일할 때도 저 주석을 잘 써서 굉장히 편한데 굉장히 내가 주석을 강조하면 그렇게 외골수 이런 애들은 주석이 없을수록 제일 좋대. 뭔 개소리야.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피곤해. 그러니까 주석을 안 써도 읽히는 소스가 제일 좋은 소스래. 알아. 그게 제일 좋지. 근데 그런 소스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일정이 밀려요. 소스를 미친듯이 네이밍하는 것도 개발자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 그러니까 네이밍을 적당히 하고 주석만 잘 써도 이 네이밍에 대한 이유만 옆에 주석으로 잘 써놔도 익숙해지면은 그래도 괜찮거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변수가 어떤 의미였지 까먹을 때 그런 부분에 주석을 한두 번 쓰면 돼. 그러면은 보통 이런 거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소스가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저도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왜냐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작업을 할 때 부분마다 되게 중요한 거나 또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지 않고 약간 좀 전혀 다른 플랫폼에서 뭐 예를 들면 문서화 시켜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때 이렇게 두세 개씩 같이 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빨랐거든요. 사실 이거는 회사마다 뭐 정의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소스 자체에 너무 장인정신이 많이 들어가서 막 그 코드 네임으로 이걸 다 맞춰야 되고 막 그런 식의 소스를 제가 여러 번 봤었는데 기본적으로 담당자 자꾸 찾아가게 돼요. 지만 아는 거, 지만. 그러니까 지만 아는 네이밍을 해놓고 상대방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사 만나면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네가 이렇게 짠 거, 네가 일단은 잘해서 네가 이렇게 짠 건 알겠는데 최소한의 주석은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방식, 제가 교육의 지향점도 뭐 어떤 사람들을 굉장히 뛰어나게 만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뛰어나게 만든다 이거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안 좋은 저희들 뭐 고졸 친구들 5천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연봉 5천 네카라쿠베 당토 수준으로 이제 가주는 센스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또 제 교육자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는 그냥 잘하는 애들 대충 이렇게 막 코딩 테스트 해가지고 너 좀 되겠구나 너는 조금만 내가 손대면 무조건 연봉은 좀 어느 정도 가겠구나 이렇게 만드는 게 내 취향이 아니니까 나는 진짜 못하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게 교육자한테는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죠. 고난이도 중에 초고난이도예요. 근데 저 20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제 고집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진짜 찐 교육자면 못하는 애들을 잘하게 만들어야지.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더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방법이겠지. 뭐 그런 건 너무 쉬워요, 사실. 개발자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그냥 내가 경험한 거에 디테일 부분들을 그 친구가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면 되거든. 되게 쉬워요, 그런 건. 근데 거기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지. 그걸 소화할 만큼 만들 친구가. 그러니까, 많은 교육기관에서 앞에서 그럴 만한 친구들 걸러낼 때 코딩 테스트 하잖아. 우리한테 처음에 이상한 독박 뭐 씌울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뽑는데, 뭔 개소리야.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다른 곳에서 하는 이상한 프레임을 자꾸 나한테 씌워. 근데 이해는 돼요. 그 학원도 그 나름대로 그런 컨셉트로 간 거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추천드린 주석으로 모든 코드를 다 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주석을 만약에 짰어, 썼어. 그럼 여기에 그 코드를 쓰고 예를 들어서 만약 A가 10이라면 아래 코드를 전개한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10이라면 다음 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이러니까 힘드네. 10이라면 사용자에게 선택을 어떤 선택인지도 다시 구체화하는 게 더 좋겠네요. 사용자에게 캐릭터 선택을 선택 화면을 띄워준다. 근데 만약에 if 그 다음에 이렇게 짜는 거야. if 만약 A가 10이라면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전개해야 되는 거는 캐릭터 선택화면을 띄워주는데 근데 여기서도 분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그 다음에 또 분기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캐릭터 선택하면 다음에 뭐 아처를 선택했다면 뭐 블라블라블라 뭐 용사를 선택했다면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f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요새 파이썬 짜니까 자꾸 저렇게 나오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라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코드를 일단 어느 정도 다 짠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의외로 되게 빨리 짜져요. 그리고 소스의 흐름이나 전개 부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좋은 코드가 나오지. 근데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걸 본인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주석은 추상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쓰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론 자기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아시는 게 일단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큰 알고리즘 구조를 만들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채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적고 인간의 언어를 일단 한번 깔아 놓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알고리즘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지 알기도 되게 쉬워요. 일단 코드의 전개 부분에서 끝나기 때문에 한 50% 이상 끝난 거야. 나머지는 프로그래밍적으로 이거를 이게 PHP니까 익스플로드를 여기서 쓰면 되겠다. 내가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지금 다 대화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미 전개한 게 끝나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이거 뭔가 이렇게 제 기준에는 되게 안타깝게 많이 이거를 해결할 때가 되게 많아. 사람들이 보면 이게 한 번에 다 짜져야 되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장인정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빡세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도 자를 수 있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빡센 경우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오히려 복잡한 거 짜나갈 때 훨씬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소위 이제 기억력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면, 예를 들어서 장미란 선수 옛날에 정말 큰 무게를 드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분들이나 뭐 전문 바디빌더들, 뭐 타고난 어깨가 타고나고 막 그런 분들 되게 무거운 무게를 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방식으로 똑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피지컬이 타고난 사람들이 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단 자기 주제 파악이 가장 먼저예요. 내가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리즘을 짜야 될 때 잘 영감이 안 떠오르는 편인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자기가 대략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쓰면 되는데, 보통 이제 코드 자체가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여기서 내가 지금 선언해야 되는 변수의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훨씬 불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시키고 내가 까먹었을 시점에 그 주석을 보고 내가 지금 이 줄을 짜는 이유는 이 주석의 이유구나가 명확해지면 확실히 빠르게 그 똑똑한 친구들 못지않게 짤 수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교육법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게 재밌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 주변에 찌질이나 막 찐따들 그런 애들 많으면 진짜 피곤해요. 제가 옛날에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뭐 공중도 서주고, 지금은 손절한 친구인데, 제가 이제 10대 시절에 15살 때 알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서 뭐 아버지가 뭐 개차반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 뭐 난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막 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막 그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친구 추측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안쓰러워서 10대 시절부터 되게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걔네 집 그 아버지가 조금 좀 약간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 집도 막 원래 부자였는데 집이 세네 채 있었어, 옛날에. 그 옛날에.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돈 모아서 해놓았던 것 중 지금 막 술과 도박 막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빠져서 한 두 채를 날려 먹었대. 그 마지막 한 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손자한테 그 할머니가 주고 싶다고 공증할 때 내가 가서 해줬거든. 그러니까 공증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도 어린 나이여가지고 스무 살 때 해줬나? 그래서 나도 어린 나이여서 되게 싫었는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그렇게 해주고, 나는 그 친구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랬는데, 얘가 항상 불만이 존나 많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 흐름으로 가는 거야. 비판이 아니야, 비난의 흐름이야, 모든 코드가. 삶의 코드나 양식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좀 옛날에는 많이 들어줬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매사에 불평불만이야. 되게 웃긴 게 10대 시절에도 그러던 애가 그 나중에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자기 집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20대 때 집을 가진 거지. 서울 시내 아파트 얼마나 대단해, 그쵸?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고 했는데, 얘가 군대 제대하고 내가 이제 그 친구가 사는 곳 근처로 이제 여의도에 일할 때 여의도로 내가 이사를 그 여의도 이사 간 건 아니고 노량진 그쪽에 살면서 여의도로 이렇게 뭐 걸어갈 때도 있고 막 금방금방 가까우니까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걔가 그 근처에 살았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형 왔다고 이제 뭐 만나서 밥이나 먹자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27살이 딱 됐는데, 그니까 저보다는 동생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28살, 27이었고, 그 친구가 한 25살 됐었겠다. 여전히 군대 제대했는데도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니까 세상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자기는 누가 봐도 뭐 사실 서울시내 아파트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굉장히 되게 좋은 상황인데도 어떤 막 세상 탓, 주변 탓만 오지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돈 안 벌어 놓으셨으면 내가 봤을 때 이 집안은 풍비박산 날 정도로 그냥 개 노답 집안이야. 근데 그런 걔가 나중에 손절하게 된 그런 결정적 계기는, 걔가 내가 요새 뭐하고 지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싫대. 뭐 그러면은 근황도 못 물어보고 어떻게 해. 내가 걔를 한 5년 만에 봤는데. 그래서 막 그러니까 되게 방어적으로 그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근데 내가 너한테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그냥, 그러니까 내가 너를 5년 만에 봤는데 지금 어떻게
그 공통 분모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 대단한 것도 안 물어봐. 요즘 뭐 하고 사나 막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그런 그 지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 새끼 싸가지 없다. 그럼 내가 그때 딱 느끼면서 저도 뭐 싸가지가 있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나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 등쳐먹진 않거든. 난 기본적으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뒤통수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왜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너는 네가 아쉬울 때 네 공증해달라 그러고 그때만 해도 고맙다고 그지랄하던 새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싸가지 없게 말할 거냐고 지금. 그래서 지금 너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기본 자세가 잘못됐다고. 아무런 얘기가 하고 싶지만 만나지 말라고 이 새끼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사이다 썰이 되게 많지. 내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좀 별 그지같이 그러면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웃기잖아.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밥도 내가 사줬어 씨발. 근데 밥이랑 차도 내가 다 사줬는데 그러니까 웃겼지. 처먹을 건 잘 처먹더라 씨. 근데 그러고 나서 지가 이제 선을 넘어는 거 아니 나중에 사과를 하는데 나는 사람 한번 그런 꼬라지 보면 그 다시 그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안 만나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애들 옆에 둘 때 제가 우울했어요. 근데 제가 10대 시절에 걔가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청량리 살았었는데 청량리에서 노량진까지 한 지하철 타고 한 대여섯 정거장 되나? 네, 뭐 일곱 정거장 되나? 좀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가가지고 만나면은 밤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육교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막차 타고 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그래도 그 동생을 되게 많이 이렇게 편도 많이 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사람을 자기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느껴야 돼. 그래서 어떤 세상 탓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막 가끔 보면 어떤 그런 세상 탓 졸라 하는 애들이 나한테 메일 보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나한테 뚜까 맞는 애들이 있어. 그게 막 나이도 씨발 한 26, 27 처먹은 애가 그렇게 먹은 애가 막 세상 탓 졸라 하는 거야. 아니 26, 7 먹었으면요. 내가 뭐 20대 초반이고 이런 친구들이 세상 탓을 많이 하면 나는 그러려니 해. 근데 막 나이가 막 27, 막 8 된 애들이 막 그런 얘기하면 아 그 7년 동안 뭐 했냐? 그런 거 막 부모님이 시킨 대로 살았어요.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한 나이잖아. 그 부모님 얘기대로 그대로 인형처럼 사는 것도 졸라 웃기고. 그 자기가 다 선택을 하고 성인 돼가지고 그렇게 8년이 지났는데 자꾸 뭘 세상 탓을 하고 앉아있어. 생각보다 세상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코딩도 막 보면 재능 만족주의에 빠진 사람들 보면 아 그냥 저런 것도 이제 알려줘도 안 써. 기본적으로 방법은 되게 심플하거든. 대부분의 어떤 뭔가 잘하는데 필요한 거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시간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이상이 있는 거야. 보통 안 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일단 개발자는 일단 코드를 처음부터 전개해 나가야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숙련된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떻게 짜내려갈지 큰 틀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기술적 방법론 있잖아. 플로우 차트 그리고 뭐 개발 그 도표 같은 거 막 그리고 그런 것들 그 많이 해요. 그 심지어 그 되게 비효율적인 그 대학 교육에서도 그런 수업할 때도 있어. 아주 단순한 거 갖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배워도 실제 실무에서 많이 안 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 코드적으로 남길 수 있고 이 유지보수도 편한 주석을 잘 쓰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죠. 아마 제가 이런 방법론을 얘기를 해줘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는 짧아야 되고 뭐 진짜 주석 없이도 읽히는 소스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멍청한 게 많은 오픈소스들 보면 그 훌륭한 오픈소스들 보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다 볼 수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주석 되게 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 되게 잘 써있고 심지어 더 복잡하고 엄청 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주석 되게 잘 써있어요. 그 어떤 주석 없이도 뭐가 된다는 거는 이정표 없이 그냥 도로에서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되게 멍청한 거야. 내 기준에는 그 주석을 굳이 막 안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근데 주석에 너무 많은 걸 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공감을 해요.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코드가 단순할 땐 주석을 안 써도 되는데 코드가 복잡해질수록 주석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주석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시고 주석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